안녕하세요. 50대 후반으로 백화점에서 작은 의류 매장에서 올해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엄마입니다. 솔직히 저 정도 나이면 집에서 주부로 지내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공장 다니는 남편 월급으로만 살기에는 빠듯하더라고요. 저는 보잘것없이 일하는 점원이지만 사실 하나뿐인 제 딸은 학원 한 번을 안 보내도 알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어요.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도 제 딸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기죽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 매장에 찾아오는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언젠가부터 그 여자만 떴다 하면 온 직원이 벌벌 떨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. 그나마 40대인 친구들에게 맡기려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맡다 보니 이런 수모를 다 당하게 됐네요.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한다는 건 그만큼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거든요. 단순히 제 매장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항상 고객 중심에서 인사하고 응대하고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적응이 돼서 웬만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저도 몸에 밴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제가 친절하게 대하고 이야기를 들어줘도 시비를 걸기 위해 아예 작정하러 온 사람 같았죠. 가만히 보면 기분이 안 좋은 날 저희에게 분풀이하러 오는 것 같더군요. 처음에는 말도 안 해보고 이런 고객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매니저도 불러서 시켜봤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끝을 보는 성미가 있더라고요. 그게 하필 또 저였고요. 그날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10년째 했던 일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정말 없더라고요. 아직도 생생한데요. 처음 그 여자가 매장에 왔을 때 아주 상냥한 태도로 옷을 보더니 옷이 너무 많네.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? 고객님 피부톤이 화사한 편이라서 밝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색상은 어떠세요? 이건 얼마예요? 세일해서 10만 5천 원입니다. 기분 더럽네. 이 여자가 왜 사람을 무시해? 아, 네? 고객님 죄송합니다.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? 내가 돈이 없어 보여? 세일하는 걸 나한테 왜 보여줘? 아이, 절대 아닙니다. 혜택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. 고작 10만 원으로 보여, 내가? 아,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제가 실수했습니다. 백화점이 떠들썩해지자 경호원부터 사람들이 다 몰려와 사과를 같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자는 멈추질 않고 여기 와서 기분 잡쳤다고 알아들어? 하루를 망쳤어.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거지같이 사는 게 누굴 거지 취급을 해? 너 나이 처먹고 이런 데서 일 안 하면 못 사는 거잖아. 거지 팔자라서.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때면 저도 욱하는 마음에 맞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. 겨우 그날 한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이젠 마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매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제가 있는 곳부터 들어와 시비 걸 준비를 했습니다. 조마조마했죠. 아무리 좋게 말해도 모든 걸 꼬여서 받아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똥 밟았다 생각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나 지금 너무 목마른데. 고객님, 물 조금 드릴까요? 커피 한 잔 사다 줘요. 바로 옆에 매장 있네. 저희가 물밖엔 제공이 안 돼서요. 왜요? 고객 서비스로 커피 준 적 없어? 네,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서요. 서비스가 엉망이네, 여기. 목말라서 쇼핑을 못 한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? 내가 맨날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결국 사람 깔보는 거잖아. 그리고 나 아까 왔을 때부터 위아래로 봤지? 당신 뒤에 있는 여자, 당장 나와. 아니에요, 고객님. 제가 감히 고객님을 어떻게... 변명하지 마. 내가 느꼈다는데. 네 눈알이 위아래로 나 훑어본 거 내가 봤다고. 어디서 변명을 해? 당장 너 무릎 꿇고 빌어. 내 마음 풀릴 때까지. 아, 내가 이 매장에만 오면 기분이 나빠. 서비스 교육 안 받아요?
그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무릎 꿇는 것까지 보게 되고 저희도 그 여자를 어떻게든 응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는 고객을 막을 방법이 없더군요. 그때마다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서로가 위로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을 때쯤 그 여자가 손에 커피를 사들고 매장에 왔더라고요. 순간 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저것도 마시면 무슨 일을 당할까 참 별 생각이 다 스치더군요. 분명히 좋은 의도로 갖고 온 건 아닐 텐데 직원 수에 맞춰서 세 잔을 사들고 온 걸 보자마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. 이거 한 잔씩 마셔요들. 고객님 괜찮습니다. 저희는 드리질 못했는데. 없이 사는 것들이라 커피 한 잔 사기도 어려운 걸 내가 생각을 못했어. 나랑 팔자부터가 다르잖아. 솔직히 나는 이제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. 없어야 간절하지. 있으면 그것도 별거 아니거든. 이런 데 나와서 자기 돈 떠벌리는 것도 웃기더군요. 그러면서 정작 옷 한 벌 사간 적은 없거든요. 그러면서 무슨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구는지 속으론 비웃었지만 겉으론 애써 웃으면서 침착하게 응대를 해나갔습니다. 마셔. 공짜 좋아하잖아. 아니에요, 고객님. 저희가 이런 걸 받으면 안 돼서요. 내가 말 안 하면 그만이잖아. 네, 그럼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. 언니는 안 마시네? 왜? 내가 줘서 기분 나빠? 아니요. 이따가 아껴서 마시려고요. 한 잔 마셔서.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한 모금은 먹어야지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내가 맨날 와서 너희들 기분 상하게 만드니까 뭐 침이라도 뱉었나 독을 탔나 의심이 돼서 그래? 그럼 줘. 내가 마셔볼 테니까.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데가 어딨어?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걸 사들고 온 줄 알아 아주. 고객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. 내가 예민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세상 사람들 다 불러놓고 물어봐. 애쓰고 사온 걸 어디 버릴 것처럼 처박아 놓고 있으면 기분 좋냐고. 그날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더 못 참겠더라고요. 이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당했다간 곧 우리 점원들도 다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판이었으니까요. 고객님 그만하시죠. 아니 그만 못해. 나는 봐야겠어. 빨리 마셔. 사주신 건 감사한데 먹는 건 저희 자유잖아요. 이런 걸 자꾸 문제 삼으시면 저희도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? 일 키우겠다고? 그래 해봐. 해보라고. 나는 오늘 입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꼭 봐야겠으니까. 죄송해요 고객님. 앞에서 마실게요. 그럼 됐죠? 당연히 그래야지. 마셔. 무릎 꿇고. 고객님 무릎은 못 꿇어요.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뭐?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? 내가 목구멍으로 예쁘게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마시라는 건 줄 알아?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풀리게 하면서 먹어야지. 하지마. 내가 이야기할게. 아니요, 못해요, 고객님. 그래, 하지마.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. 그리고 난 고객이야. 억울하면 때려치우고 니들도 고객하든지. 야, 당장 마셔보라고. 고객 우습게 보지 말고. 내가 왕이잖아. 결국 자기 돈으로 사온 커피를 부어 엉망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도 그 여자가 본사까지 전화로 신고를 해서 불친절 직원으로 우리 모두를 신고했더군요. 결국 그 여자의 집요한 컴플레인에 본사에서도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모두 감봉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고객의 불만이 너무 크다며 어떻게든 본사에서 내린 처벌을 드려야겠다는 강경한 대응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두 월급까지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각과 을 구조에서 우리는 늘 을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움까지 밀려오더군요. 저도 1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처음이었어요. 앞으로 내가 상대할게. 언니, 그러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. 우리도 같이 해. 이러다 다 같이 월급 못 받게 생겼어. 한 사람만 맞자. 앞으로는 그분 오면 다들 쉬는 시간이라고 하고 빠져 있어.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그런데 제 뒤에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이모? 안녕하세요. 일이 바빠서 한 번도 못 만났던 딸이 매장에 왔더라고요. 딸 얼굴을 보니 그간의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졌습니다.
일에 바빠서 살이 쏙 빠진 걸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. 엄마가 이렇게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더 챙겨 먹이고 했을 텐데 항상 아이에겐 미안한 엄마일 수밖에 없었어요. 함께 손잡고 퇴근을 하는데 딸이 저에게 카페에 가서 긴 이야기를 나눴으면 싶은 눈치가 느껴지더라고요. 엄마한테 할 말 있어? 엄마, 놀래지 마.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. 연애한다는 얘기도 없더니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? 원래 엄마 연애는 조용히 하는 법이야. 엄마한테 괜히 걱정시킬까봐 그랬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야. 엄마 내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알지? 그럼 우리 똑순이가 엄마보다 낫지. 너한테 잘해줘. 너무 잘해줘.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같이 살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아직 그 사람은 취업 준비 중이야. 아직도? 몇 살인데? 4살 많은데 사실 연애만 하다가 취업되길 기다렸는데 그 사람 집에선 약간 서두르는 것 같아. 나이가 있잖아. 그래도 직업이 없는 게 엄마는 좀 걸리는데? 곧 할 거야, 정말로. 내가 대학 때부터 계속 봤는데 그 사람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이야. 나도 그것 때문에 말하기가 좀 걸렸어. 조만간 날 잡아서 만날까 싶은데 엄마가 아빠 설득해 줄 거지? 모든 일을 척척하는 딸이긴 했지만 그래서 키우는 내내 부모의 역할을 더 해줄 게 없을 정도로 잘 커준 딸이라 걱정 없이 모든 문제를 잘 해줄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 문제까지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진행해온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. 그럴 줄 알았으면 남편 모르게 돈을 더 모아서 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닌 상황이라서 그런지 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 딸은 이미 그런 형편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도리어 저를 더 걱정하면서 엄마, 돈 걱정은 하지 마. 내가 부지런히 모아서 결혼 자금은 다 모아뒀어. 엄마가 지금까지 잘 키워준 게 선물이잖아? 이제 앞으로 내 힘으로 잘 살게. 엄마 노릇 하나도 못 해주는 것 같아. 정말 미안해. 엄마가 해줄 게 왜 없어?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엄마도 같이 좋아해주면 좋겠어. 만약에 아빠가 반대하더라도 엄마는 내 편 들어줄 거지? 네가 좋다는 사람이면 엄마도 무조건 좋을 거야. 역시 우리 엄마야. 그렇게 하루아침에 딸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니 제 마음도 착잡해지더라고요. 준비가 안 된 마음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딸의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사위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다는 것 빼고는 다행히 딸 말대로 참 바르고 건강하게 큰 청년 같았어요.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게 저희 부부에게 대하는데 그 정도면 저도 맘 놓고 딸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. 그렇게 딸의 결혼 소식에 뒤숭숭하던 어느 날 그 여자가 다시 또 매장을 찾아왔습니다. 전 나머지 직원들에게 사인을 보내놓고 저 혼자 그 여자를 상대하기로 했어요.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. 29한테 어울리는 옷 하나 골라줘봐요. 선물하실 건가 봐요.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? 그냥 평범하던데.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애야. 근데 애가 뭣도 모르고 볼품도 없어. 아유 참 치과 의사 하나 볼 거 있지. 꼴은 영 그지 꼴이야. 옷이라도 사주면서 사람 만들어야지. 그 소리를 듣는데 왠지 모를 느낌이 나이나 직업 모두 저희 딸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. 제가 조금 더 캐물어 보려고 하니 제 딸 같다고 생각한 그 아가씨에 대해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처럼 애가 아주 없는 티가 나. 가난하게 큰 사람은 얼굴에 딱 쓰여져 있는지 윤기도 없고 푸석하고 아무거나 먹고 바르고 사니까 그 모양이지.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어. 그냥 적당한 거 하나 골라줘. 너무 좋은 거 줘도 몰라. 라는데 본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을 듣곤 내 딸의 예비신랑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. 딸의 예비신랑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요. 그래서 저도 대충 적당한 걸로 추천을 하며 빨리 내보내려고 했어요. 선물하실 거면 너무 취향이 강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무난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신경을 써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어야지. 아줌마하고 내가 다르게 사는 것처럼 세상에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있거든. 근데 그걸 기어코 만나겠다네.
꼭 골라도 어디 거지 같은 애를 골라와서 사람 짜증나게. 병신 같은 놈이 보는 눈도 그래. 아우 머리 아파. 라는데 저 여자를 시어머니로 맞을 젊은 아가씨가 불쌍했어요. 나이와 직업이 제 딸하고 똑같은 걸 들으니 괜히 얼굴도 모르는 그 아가씨가 안쓰러워 제 딸 선물을 고르는 마음으로 그럼 고객님 따뜻한 니트가 어떨까 싶어요. 라며 니트 하나를 추천해 주었어요. 그 여자 역시 그냥 아무거나 담아줘요. 지질이 궁상처럼 생긴 애한테 무슨? 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상하게 그날은 그 여자도 저희들보단 선물하는 사람 생각에 화가 난 탓인지 무사히 넘어갔죠. 저도 그 여자를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푹 내쉬며 살았다 안도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가니 저희 딸이 웬일로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 엄마 나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 소리에 반가워 문 앞으로 가 딸을 맞았는데 근데 저희 딸아이가 저희 브랜드의 니트를 입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니트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진상 여자한테 추천을 해 팔았던 니트였죠. 저는 딸을 보자마자 윤진아 너 이 니트 엄마네 브랜드 니트 아니야? 역시 우리 엄마는 바로 알아보네. 맞아. 이거 오늘 예비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거다. 보니까 엄마네 브랜드여서 엄청 반갑게 입었는데 어때? 나한테 잘 어울리지?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네 예비 시모라는 사람 혹시 사진 있냐고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. 그러니 딸이 제 얘기를 대충 듣고는 잠시만 있어보라며 자기 예비 신랑이 예전에 가족 사진이라고 보내준 사진이 있다며 찾아서 절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. 그 여자 매 주마다 매장에 와서 저를 괴롭히는 여자가 맞았거든요. 저는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나 싶어 딸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. 그러니 딸아이가 아마 엄마 앞에선 백수 아들을 백수라고 말 못하니까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 아닐까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딸아이가 당장이라도 가서 이 결혼을 뒤엎어버린다고 노발대발하는 거 제가 딸아이에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어요. 근데 그때 분명 나한테 자기 아들 S전자 다닌다고 대기업 명함까지 보여줬는데 그리고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은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나야 관심도 없이 봤지만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. 이상하지 않니? 아니면 설마 네 예비 신랑이 자기 부모한텐 취직한 걸로 거짓말이라도 하고 다닌 건 아니야? 라고 하니 딸도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선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 딸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하긴 예비 시부모가 날 2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백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당당하긴 했어. 무슨 대기업 얘기를 꺼내려고 하길래 예비 신랑이 막 자기 엄마를 말리면서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나는 그 뜻이 자기 아들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비 신랑이 저번에 나한테 상견례 할 땐 자기 백수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한 거구나. 자기 부모가 많이 창피해한다고 그래서 나도 알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자기 부모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? 라는데 저희 가족끼리 얘기한 이 모든 추측이 사실이 맞다면 상견례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였고 아주 개망신을 줘버리자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죠.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예비사위가 자기 부모는 조금 더 늦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주 갑질이 이런 데서도 몸에 배어 있는지 약속 시간도 늦더라고요. 남편과 저 그리고 딸은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분 시간이 흘렀고 그쪽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막상 그 여자를 상견례장에서 보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. 그 여자 또한 절 보고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눈치였지만 의외로 태연하게 자리에 앉더니 저를 처음 본 것처럼 굴더라고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어머 늦어서 죄송해요.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에 습관처럼 움찔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. 그리고 전 정신을 바짝 차리며 다짐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잘 큰 우리 딸이었고 대기업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그쪽 아들이었기에 제가 굽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
여기서만큼은 절대 을이 아니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.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.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계속될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제가 아주 걱정이 드네요. 아드님이 아직 취업을 못했다니 라고 했죠. 그러니 그 집 부모부터 예비사위라는 그놈까지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. 예비사위는 저희 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얼굴까지 새빨개지는데 역시나 그 여자가 발끈하더니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우리 아들이 하도 그쪽 딸이 치과 의사고 하니까 대기업 다닌다는 게 옹색해진다고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취업을 못했다니 그게 뭔 소리야? 우리 아들이 왜 취업을 못해? 벌써 2년째 S전자 다니고 있는데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사실이 정확했습니다. 알고 보니 예비사위라는 놈은 2년째 본인 부모에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여잔 자기 아들 명함이며 사원증까지 막 보여주는데 내가 우리 아들 S전자 입사해서 얼마나 뿌듯했으면 사원증까지 하나 더 발급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치과에 사면 다야? 그래봤자 집안이 궁상맞게 그지 같은데 라는데 그 말에 저희 딸이 그 부모 앞에 서류를 한 장 건네주며 저기요, 당신 아들이 그래요? 지가 S전자 다닌다고? 너 대체 네 부모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쳤길래 명함이며 사원증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줬니? 너 대단하다. 네가 무슨 S전자 사원이야, 백수 주제. 너 왜 가만히 있어? 뚫린 입으로 뭐라고 말이라도 해볼래? 왜 꿀먹은 벙어리야? 하긴 네가 이럴까봐 내가 S전자에 연락해서 물어봤어. 그리고 그 답변서도 팩스로 받았고 그 서류가 네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서류고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. 그러니 그제서야 예비사위라는 놈이 지 부모에게 눈물을 보이며 사실을 고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하도 지 엄마의 치맛바람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. 그리고 양쪽 집안에다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기 회사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입을 막아놓은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 흐르듯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부모한테 회사에서 잘렸다고 할 참이었다는데 정말 간도 크지.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기가 차더라고요. 그러니 그 여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끝까지 저희 딸 탓을 하는데 네가 잘나봤자 치과의사지. 니네 집은 가난하잖아. 네 엄마가 나한테 매주 고개 조아리는 건 알고 있니? 그리고 우리 아들이 S전자 안 다닌다고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어. 우리 집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. 아줌마, 저희 집이 가난해도 집안보다 애들이 능력 있게 잘 살아야죠. 부모님 덕 보고 사는 것도 다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? 여태까지 백수인 거 알고도 결혼까지 생각해줬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네요. 그 집 부모를 보면 자식놈도 볼 수 있다고 당신네들 되려 지금 나한테 고개 조아려야 돼요. 뭐? 고개를 조아려?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? 네 엄마가 사람들 비위나 맞추며 사는 거 몰라? 그러는 당신은 개념 없이 갑질이나 하고 사는 주제에 너처럼 사람 짓밟고 살아야 직성 풀리는 인간이니 네 아들도 그따위로 자란 거지. 그 인성에 결혼을 시키고 싶었니? 내가 그동안 네 갑질만 생각하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.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예비사위가 무릎을 꿇으면서 막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. 어머니, 전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. 잘못했습니다. 엄마도 당장 빌어 죄송하다고. 이 사람이 우리 결혼 자금 다 마련하고 내 취직까지 기다려줬단 말이야. 솔직히 나 이 사람 아는 사람한테
천서 바다에 취직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내 나이에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. 그리고 내가 오죽했으면 엄마랑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냐고. 다니지도 않는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하고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이야. 근데 결혼마저 내 앞길을 막는다고? 이대로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진짜? 당장 사과해. 잘못했다고 하라고. 라고 하니 예비사위의 아버지가 이 못난 놈이라며 본인 아들의 뺨을 한 대 올리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. 근데도 이 여자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백수야. 이런 그지 같은 집안의 애도 치과의사라고 하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냐고. 아 못해 이제. 7년이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냐고. 여태 이 여자가 나 도와주면서 용돈까지 주면서 기다려줬어.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해. 라는데 딸이 그러더군요. 네 부모도 문제지만 네가 제일 문제였네. 너 다른 건 거짓말한 거 없니? 네 부모까지 속였는데 난 안 속였어? 윤진아, 너는 속인 거 하나도 없어. 내 인생에서 부모보다 네가 더 부모 같고 여태 너 하나 의지하면서 이겨냈는데 너마저 나를 버린다고 하면 나 진짜 못 살아. 나 정말 힘들게 엄마 치맛바람에 고생하면서 산 불쌍한 사람이야. 그니까 제발 너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줘. 라는데 제가 딸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자고 했어요. 왜 우리 딸이 자네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? 자네 부모가 자네를 망친 걸 왜 우리 딸한테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냔 말이야. 나도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중한데 왜 우리 딸이 자네한테 그러고 있어야 돼? 그건 내가 못 보지. 그리고 자네 엄마 같은 사람한테 내 딸 절대 못 보낸다고. 어머니, 한 번만 기회 주세요. 정말 빌게요. 이런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빌겠습니다. 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이 여자 자기 아들을 일으키며 일어나. 너 내가 어디서 함부로 무릎 꿇랬어? 라고 하더군요. 그러니 저희 딸도 그 모습을 보곤 인간이 안 된 건 못 봐주지. 너희 엄마가 한 짓 절대 못 돌이켜. 내 엄마 상처 주면서까지 이 결혼 절대 안 하지. 그리고 네 진짜 얼굴을 봤는데 내가 결혼을 하겠니? 평생 니네 엄마나 원망하면서 백수로 잘 살아라. 엄마 아빠 가요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그 여자의 아들은 계속 제 다리를 잡고 놓지 않는데 남편이 그놈의 손을 뿌리치며 2번 다시 우리 집 여자들 앞에 나타나면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. 라고 하며 그곳을 빠져나왔네요. 차라리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고 딸 또한 단호하게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매장에 찾아왔는데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저에게 오더니 잘못했습니다. 우리 아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. 전부 제 탓입니다. 마음 푸실 때까지 빌겠습니다. 라며 제 손을 잡고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고객님 그만 가주시겠어요? 이런다고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지같이 굴지 말고 나가시라고요. 여기 제 직장인 거 알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? 뭐예요? 라며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.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법적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. 그러니 제 옆에 있던 직원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며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킬 것이지 어디서 남한테 갑질이냐며 2번 다시 얼굴 들고 우리 백화점에 다닐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.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 그 여자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를 한순간에 갚아버렸죠. 지도 사람이라면 과거에 사람들 다 구경하는 데서 무릎까지 꿇게 하고 고개까지 숙이게 했던 것들을 지금쯤은 느끼고 있겠죠. 저는 하도 소리만 질러대서 그 여자 목구멍만 본 것 같은데 숙인 머리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. 똑 부러진 제 딸 덕분에. 그리고 하늘이 도와 제가 먼저 딸 대신에 이 사실을 알게 돼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고 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덜 된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제 딸 인생을 제 손으로 구출한 것 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의 따름이에요. 저희 딸 아직 어리고 앞날도 창창하니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 집과는 얽히지 않길 하는 바람입니다.
아마 저희 가족 성실하게 꽤 안 부리고 사니 하늘에서도 돕는 것 같았어요. 저의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처럼 자식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상대방 부모까지 잘 알아보시고 결혼시키셔서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